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죠. 처음엔 모든 게 막막했어요.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언제나 그랬듯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카페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뒷모습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호 씨 20살 때 처음 만나 몇 년간 사귀었던 첫사랑 박민호였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물론 많이 늙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정수가 정말 너구나. 민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이냐 싶겠지만 첫사랑 앞에선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여기서 카페를 하고 있었구나. 지나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 언제부터 이 동네에? 한 달 전에 이사 왔어. 아들이 이 근처로 이사하자고 해서 말이야. 민호 씨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회색 머리가 잘 정돈되어 있고 깔끔한 셔츠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모습이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앉아봐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민호 씨가 창가 테이블에 앉자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마워. 역시 정수기가 내린 커피는 달라.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0 넘은 나이에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나야 그냥저냥 살았지. 정수기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이 카페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민호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어. 민호 씨는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갔어. 그 이후로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채 다시 만난 첫사랑.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주 놀러 와요. 이 동네에 사시는 김에. 그럴게. 정말 반가워. 정수가. 민호 씨가 떠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재회라니.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 씨는 거의 매일 카페에 왔어요. 오전 10시쯤 나타나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정수가. 오늘 날씨가 참 좋지? 그러게요. 이런 날엔 산책하기 딱 좋은데. 그럼 나중에 같이 걸어볼까? 민호 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괜한 소문이 날까봐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이에 뭔 소문이야. 그냥 친구끼리 산책하는 거지. 민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60이 넘어서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오후 4시. 카페 문을 닫고 민호 씨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살 때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저도요. 그때 민호 씨가 얼마나 수줍어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수줍어해. 정수기 앞에서는 말이야.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호 씨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까 했던 말을 또 하거나 방금 전 한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였죠. 민호 씨,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픈데.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예전의 민호 씨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중년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민호 씨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어요. 준혁아, 왜 왔어? 집에 안 계셔서 걱정했죠. 어머니께서 카페에 계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민호 씨의 아들이구나. 키가 크고 비교적 잘생긴 편이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정수 이모님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랑 옛날에 알던 사이예요. 준혁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선이 계속 저를 훑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약 드셔야 하잖아요. 약? 무슨 약? 민호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준혁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혈압약이요. 아버지, 까먹으셨나 봐요. 아, 그래 맞다. 민호 씨가 일어서면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정수가, 내일 또 올게. 네, 조심히 가세요. 부자가 떠나간 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준혁 씨가 말한 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민호 씨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눈빛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는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어요. 얼굴이 조금 상기돼 보였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금 늦잠을 잤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제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는데 오늘은 계속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민호 씨가 제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 씨, 혹시 병원에 다니세요? 병원? 왜 그런 걸 물어보지? 그냥 건강 때문에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서. 민호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치매라니. 그래서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제 이름을 헷갈려 했던 거구나. 언제부터요? 한 달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았지. 그 전부터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처음엔 화가 났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은 체념했지 뭐. 민호 씨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니까 괜찮아. 너, 정수기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모든 걸 잊어가는 상황에서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슬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와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오후 민호 씨가 간 후에 준혁 씨가 혼자 카페에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으로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준혁 씨. 민호 씨는 안 오셨네요? 아버지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제가 따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혁 씨가 테이블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병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네, 조금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를 혼자 돌봐야 하는데 제가 회사 일도 있고 해서. 준혁 씨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 기억들을 되살리시는 것 같고. 정말요? 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준혁 씨의 부탁은 겉보기엔 효성스러운 아들의 간청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대사같이 느껴졌거든요. 물론이죠. 민호 씨가 좋아하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준혁 씨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명함에는 박준혁 부동산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시는군요. 네.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민호 씨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준혁 씨와 대화를 나눈 후 민호 씨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어요.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테고 언젠가는 저조차 알아보지 못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 씨를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고 가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민호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정수기를 보니까 좋아. 여전히 제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기억해요? 물론이지. 대학교 앞 작은 찻집이었잖아. 맞아요. 그때 민호 씨가 떨면서 커피를 쏟았던 일도요. 하하. 그랬지.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 옛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게 치매의 특징이라고 들었거든요. 최근 일은 잊어도 오래된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준혁 씨가 또 카페에 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일로 또 찾아뵙게 됐네요.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재산 관리 때문입니다.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해요. 준혁 씨가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 한 채와 상가 몇 개를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모님을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후견인 같은 역할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어요. 후견인이라니. 그런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이상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돼요. 준혁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준혁 씨가 떠난 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호 씨를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조카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이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모, 무슨 일이세요? 미영아,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민호 씨와 준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미영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해요. 왜?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를 갑자기 제3자에게 맡기겠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보통은 가족이 직접 하거나 법정 후견인을 신청하죠. 미영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그 서류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아들 뒷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뒷조사?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혹시 준혁 씨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민호 씨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민호 씨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그 사람이 혹시 누군가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화가 났어요. 미영에게 전화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모, 큰일 났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박준혁이라는 사람,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이미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았고 상가도 몰래 처분했어요. 뭐라고? 그뿐만 아니라 고모를 타깃으로 한 것 같아요. 치매 걸린 아버지와 재혼시켜서 고모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효성스러운 아들인 줄 알았던 준혁 씨가 사실은 아버지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었다니. 민호 씨는 알고 있을까? 치매 상태에서 뭘 알겠어요. 아마 속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고모는 절대 그들과 접촉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맡겨줘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민호 씨가 속고 있다면 제가 도와야 했거든요. 미영아, 나는 민호 씨를 포기할 수 없어. 고모,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민호 씨를 혼자 둘 수 없어.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인데 미영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카페를 열었어요. 민호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려드려야 했거든요. 10시가 조금 넘어서 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가. 아니, 정숙 씨, 민호 씨가 제 이름을 헷갈려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불렀는데 오늘은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정숙이.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혁이가 내 아들이 자꾸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 무슨 서류인지도 잘 모르겠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준혁 씨가 벌써 민호 씨를 압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떤 서류요? 집 관련 서류라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어. 민호 씨가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치매 증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민호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준혁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발견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준혁아, 왔구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준혁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답답해서 나왔어. 이모님, 아버지가 패 끼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언제든 오시라고 했어요. 준혁 씨가 제 대답에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서류 정리해야죠. 무슨 서류? 아까 말씀드린 집 서류요.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민호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혁 씨. 제가 부르자 준혁 씨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네? 민호 씨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급한 일이 아니라면 천천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모님은 모르시는 일이에요. 가족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혁 씨의 말투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선 어조였습니다. 그래도 민호 씨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버지, 가요. 준혁 씨가 민호 씨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민호 씨 의사를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면 가시고. 준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모님이 너무 나서시는 것 같은데요? 민호 씨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은 가족인 제가 하면 됩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민호 씨는 우리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가 뭔가 이상해. 민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가 민호 씨를 억지로 데려가려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민호 씨를 이용하는 거 말이에요. 준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킬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거, 상가 처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있고요. 준혁 씨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가족 일에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죠. 남이 아니에요. 민호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소중한 사람. 준혁 씨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작 옛날에 사귀었던 사이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호 씨가 보고 있었거든요. 준혁아. 민호 씨가 아들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니야.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렸어. 내 재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민호 씨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치매에 걸렸어도 중요한 순간에는 정신이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그럼 설명해봐. 준혁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뭐, 아버지 병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비도 들고. 준혁 씨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에 손을 댔다는 거냐?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거될 거잖아요. 그 말에 민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식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평소에 온화한 분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 없으면 누가 돌봐드릴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매 걸린 주제에 준혁 씨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순간 민호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저는 급히 민호 씨를 부축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수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는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모님,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괜히 흥분하시니까 몸만 상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치매 걸린 분이 뭘 어쩌겠다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아들을 둔 민호 씨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당장 나가세요. 뭐, 여기서 나가라고요. 다시는 민호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모님이 무슨 권리로. 경찰 부를까요? 그제서야 준혁 씨가 주춤했어요.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찾을 거예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준혁 씨가 마지막 독서를 남기고
카페를 나갔어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가면을 벗어던진 거였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수가,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잘못한 건 준혁 씨예요. 하지만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충분히 좋은 아버지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민호 씨 탓이 아니에요. 민호 씨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떠난 후 민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끔 한숨만 깊게 쉬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수가, 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치매라는 병, 그리고 혼자가 된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전혀 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카페로 왔어요. 민호 씨를 처음 보는 거였는데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고모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숙이 조카분이시군요. 네.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미영이가 민호 씨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일단 긴급하게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해요.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지시키고 부동산 거래도 중단시켜야 해요. 미영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다행히 아직 모든 재산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면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성년후견인, 치매 환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고모님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수가, 정말 괜찮겠어?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민호 씨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어요. 미영이와 함께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컸어요. 준혁 씨가 아버지 명의로 받은 대출만 해도 몇억 원이었고 상가 두 채는 이미 헐값에 팔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경우는 처음 봐요. 미영이도 혀를 찰 정도였어요. 되돌릴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치매 환자를 이용한 사기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한편으로는 준혁 씨가 계속 민호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도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집 팔아서라도 돈 갚을게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민호 씨는 단호했어요. 이제 늦었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며칠 후, 준혁 씨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져 있었어요. 이모님, 제발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뭘 설득해요? 저를 용서해달라고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모님까지 저를 미워하시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준혁 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민호 씨, 재산 돌려놓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을 주시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써버렸잖아요. 준혁 씨의 얼굴이 또다시 일그러졌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뭘 그렇게 아껴요?
결국 본색이 나왔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치매가 심해지면 이모님도 감당 못해요. 준혁 씨가 독서를 남기고 떠났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인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민호 씨는 여전히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아들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오늘 날씨 참 좋지? 그러게요. 산책하러 갈까요? 좋아. 미영의 도움으로 성년 후견인 신청도 마쳤어요. 법원에서 저를 민호 씨의 후견인으로 인정해 준 거였죠. 이제 누구도 민호 씨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재산 회복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어요. 준혁 씨가 팔아버린 상가는 되찾기 어려웠지만 대출금 중 일부는 차기 피해로 인정받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어느 날 오후 공원을 산책하던 민호 씨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요.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도야. 정수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정수가, 네,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민호 씨의 청혼에 깜짝 놀랐어요. 민호 씨? 진심이야.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치매에 걸린 내가 부담스럽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마음으론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우리 나이에 남 신경 쓸 게 뭐 있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민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이 나이에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좋아요. 정말. 네. 함께해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치매에 걸렸다는 걸 잊을 만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미영이와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그러게, 늦었지만 다행이야.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민호 씨가 치매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힘들어해서 가까운 곳으로 정했거든요.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있는데 민호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정수가, 왜요? 내가 언젠가 너를 못 알아볼 날이 올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너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 거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호 씨도 자신의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는 거였죠. 약속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금도 민호 씨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 민호 씨가 제 이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을 때면 저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준혁 씨는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이상 저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힘든 순간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로 늦은 사랑을 얻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라요. 더 깊고 더 진실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민호 씨가 저를 완전히 잊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제가 평생 간직할 거거든요. 황혼의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비록 치매라는 시련이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